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불평등 재생산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문화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불평등을 재생산해내고 있느냐, 즉 차별적 사회화를 통해서 노동자와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아이들을 만들어냈고, 서로 다른 두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접근하는 기회 자체가 불공정했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학교의 구조가 서로 대응하고 있어서 은연중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만들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게 바로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었습니다. 그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뭐냐?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재생산 이론, 즉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 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즉 문화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클래식을 한번 예로 들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는 들어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워야 될 예를 들면 어떤 내용으로 클래식을 배운다고 칩시다. 그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뭐냐면 그 학습 내용과 관련된 어떤 학생이 학습 내용과 관련된 특정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면 그 학습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래식을 배우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클래식에 대한 교양을 쌓아 나갔던 아이와 클래식에 대한 문화에 접근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클래식에 대해서 배우고 시험을 쳐본다고 하는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클래식을 이미 자신의 삶의 일부,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아이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훨씬 유리할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 결국 또 하나로 봤을 때 더 좋은 문화 자본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자격증, 졸업장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이 문화를 더 잘 향유할 수 있는 높은 자격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사회에 나와서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 높은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 부를 얻은 집단이 또 학교에서 그런 특정 집단이 유리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그 특정 문화를 향유하면 훨씬 더 그걸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상위 계층은 상위 계층이 되고 하위 계층은 계속 하위 계층이 되는데 이게 은연중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상황 속으로 이게 당연시돼서 이렇게 서로를 억압하는 구조로 나아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한 번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가르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클래식 문화를 즐기는 집안에서 자란 학생들은 훨씬 성적을 받기 유리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 자체도 상층의 계급들이 주로 소비하는 문화라고 가정하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결국 학교는 상층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 되고 이것에 익숙한 계급은 좋은 성적을 받기가 편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다시금 상층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자체도 계급을 재생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이 훨씬 학업 성취에 유리하게 됨으로써 불평등이 재생산되게 된다는 이론의 입장이 바로 문화적 재생산 이론 입장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는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학교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가르치는 문화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편향된 거라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선택돼서 가르쳐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상징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즉 특정한 계층, 특정한 계급의 관점이 마치 당연한 것인게끔 받아들이도록 해서 다른 계층에게 그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게끔 하도록 하는 것을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 재생산 이론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뭐다? 학교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화는 사회 경제를 통제하는 지배 집단의 문화라는 거죠. 이 집단들은 특정한 시점에서 무엇이 학교에서 전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배 집단의 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지배계급의 문화가 체화되어 있는 학습자들은 유리하게 교육을 받고 피지배계급은 생소한 남의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학업성취에서. 이렇게 문화자본의 소유에 따라서 높은 성취를 이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사회적 위치를 다시금 성취하게 됨으로써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보는 게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요약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한 계급의 특정한 의미체계를 다른 계급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을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학교 교육은 불평등을 재생산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두 가지는 뭐다? 상징적 폭력을 통해서 특정한 계층의 어떤 사고와 문화가 당연한 것이게끔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그러면 그 특정한 계급의 문화를 미리 체화시켰던 그러한 학생들이 훨씬 학업 성취에 유리하게 되고 그 학업 성취에 유리하게 됐을 때 좋은 자격증을 받아서 다시금 상층의 지위를 획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이게 문화적 재생산 이론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때 좀 더 체계화시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비투스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는 세 가지 문화자본의 유형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개인에게 체화된 어떤 문화적 능력, 이걸 아비투스 문화자본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특정한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훨씬 학업성취에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학업성취에 유리해서 좋은 졸업, 더 높은 학위와 그 다음에 더 좋은 졸업장을 받았을 때 그 아이가 받게 되는 것을 바로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비투스 문화자본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인증받게 되는 것, 즉 자격증이나 졸업증이나 이렇게 인증받게 되겠죠. 그것을 바로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을 갖춘 학생이, 특정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을 가진 학생이 특정한 학업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에 유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획득하게 돼서 더 높은 지위와 성취, 경제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시금 상층의 계층으로 이어지면서 불평등이 재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문화 자본의 유형에 따라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브로디웨이가 주장한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 아비투스의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뭔가 설명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자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